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 연금술사입니다. 이 책 정말 모처럼 보신 분들 많을 거고요. 집에 많이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연금술사는요,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대표작인데요. 1988년에 이 책을 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 낼 때 브라질의 작은 출판사에서 900부를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전 세계 2천에서 3천만 부 정도가 발매된 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죠. 이 책이야말로 연금술사 같은 그런 책이네요. 네. 연금술사는 책에서는 자아의 신화라고 표현한 어떤 자아의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소설로 그린 것인데요. 참 애매한 게 이게 직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직접적인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은유라고 하기에는 꽤나 직접적인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에세이와 소설의 또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작가인 코엘료가 원래 세계적인 음반에서의 중역이었다가 38살 때 영적 탐구에 빠져서 그 일을 박차고요. 순례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순례를 떠났다가 그리고 나중에 발표한 책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한 책이 바로 이 연금술사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소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작가의 에세이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 그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것의 창작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연금술의 원래 뜻은요, 모든 사물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을 말해요. 고대로부터 이러한 연금술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화학 실험을 한 결과 그래서 화학이 발달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해리포터 첫 번째 편이 바로 마법사의 돌이었죠. 자, 요게 해리포터의 지팡이입니다. 이게 유니버셜 파는 건데요. 자, 마법사의 돌이 뭐냐면 현자의 돌이나 철학자의 돌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돌을 황금으로 바꾸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거죠. 이런 건 정말 우리 편집하기 힘들겠네요. 어쨌든, 네. 이 돌이 사람에게 작동되면 인간을 불로장생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연금술을 연구하는 이유였습니다. 연금술사에 나오는 연금술사는요, 실제 연금술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연금술이라는 것이 진화의 끝에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인공에 설명을 해줘요. 금속이 진화를 거듭하면 마침내 마지막 진화태인 금이 되는 거고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자아의 신화를 찾아 떠나야 하는 것이 결국 그런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진화태,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진화의 끝에 연금술이 발동된다는 건데요. 돌은 진화의 끝에서 금이 되는 거고 사람은 진화의 끝에서 불로 장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줄거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스페인의 양치기인 산티아고가 늙은 왕의 계시에 따라 꿈속에 보았던 보물을 찾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인 양을 과감하게 팔아치우고요. 이집트로 건너가게 돼요. 하지만 가자마자 거기서 도둑을 만나가지고 전 재산을 털리죠. 근데 뭐 굶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게 되는데 또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불을 축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큰 불을 쌓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하지만 과감히 그 가게를 털고 일어나서 1년도 넘게 일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털고 일어나서 사막을 횡단하는 상단 무리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의 부족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오아시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운명의 여인 또 파르마라는 여자를 만나요. 여기서도 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유혹을 이겨내고 피라미드까지 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산티아고는요, 우주의 소리를 듣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의 표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산티아고에게는 늘 머문과 정지에 대한 유혹이 계속 다가오거든요. 그때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길을 택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꿈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엔 보물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요. 그 보물은, 실제 보물은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 있었던 일상, 그러니까 일탈을 꿈꾸었던 그 일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야기는 약간 그 행복은 멀리지 않고 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파랑새, 바로 그게 행복이었다라는 동화 파랑새 이야기와 좀 일치하는 면이 있죠.
결국 자아의 신화를 이룩하고 다다른 지점은 자신의 일상이라는 점이었어요. 다르게 보면 자신의 일상도 자아의 신화를 이룬 사람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일상 탈출을 꿈꾸잖아요. 뻔한 일상과 한계를 벗어나면 무언가 크게 이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소설은 오히려 그 일상에 큰 보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다른 점이요, 산티아고도 그렇고요. 그 전에 떠나기 전에 일상에서 갔다 온 다음에 일상이 다른 것은 내면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술은 자신의 내면에서 충분히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성장해서 자아의 신화를 이룩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눈 닿는 것이 모두 황금이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읽은 척 책방을 하면서 이런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읽게 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그때는 왜 이런 좋은 내용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왜 안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책에서 작가가 쓴 메시지를 읽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읽고 싶은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닐까. 나이대에 따라서 책을 보면은 그 감동이나 우리가 깨닫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내면의 성장을 통해서 이것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주변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의 비밀은요, 자신의 내면의 성장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이 책 연금술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연금술사였고요. 여러분 모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브라카다브라!